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만들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세계 정상의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 벌려고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만 열심히 다녀주면 꼬박꼬박 돈이 쌓이겠죠. 하지만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기계로 대체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기업들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모든 걸 자동화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안 남은 시절이 오게 됩니다. 즉 사장님과 부사장, 전무, 상무 정도 급, 그리고 아주 고위급의 부장님 정도 그런 급의 고급 인재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력은 다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 곧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소수의 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을 생존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제 자녀가 사실 걱정돼요. 제 자녀가 성인이 돼서 직장을 구할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자동화돼 버릴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노인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자녀가 사실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절대 관두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돈 잘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가 제 인생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절대 관두지 않을 거고, 저는 주말 스타트업을 할 거예요. 스타트업 차린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가끔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서 아주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만들어 볼 거고, 제가 사실 원래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제 일생 동안 배운 게 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저 대신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매니저가 돼서 그 사업을 매니지하는 그런 방식의 스타트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방식을 제 자녀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자녀가 성장했을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제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봤었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근데 돈을 벌면서도 늘 내가 배우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온전하게 다 구현하려면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하면은 박사하겠다고 교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들도 보면은 이 그랜트라고 해서 이제 정부 과제나 그런 거 따내려고 정부에서 뭐 하라고 연구비 주는 거, 거기에 이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려면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고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미국에서 특히 스타트업은 굉장히 인기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명문대를 가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래서 명문대를 간 후에 명문대를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학점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의사, 변호사, 뭐 치과 의사, 뭐 이런 멋진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되는 게 인생 성공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들어갔을 때 대기업 입사하고 나서 그 대기업에서 그 한국 대기업에서 명함을 주면서 이제 제 명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과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명함 가지고 나이트 클럽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신입사원들이 대기업 명함을 받는 날 나이트 클럽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서 여자들한테 뿌리는 거죠. 여자친구가 바로 생긴다고 합니다. 저 오빠 돈 많네. 돈 많은 오빠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바로 붙는다고 하죠. 그래서 인사과에서 명함 주는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함 가지고 나이트 클럽 가지 마세요. 자,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뽀대나는 직장을 갖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잖아요.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하면서 TA를 했었어요. TA란 게 뭐냐면 Teaching Assistant라고 해서 지도교수가 이제 가르치는 학부 수업 있잖아요. 거기에 수업 조교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했었냐면 그때 채점을 했었어요. 채점, 숙제 채점이랑 뭐 숙제 문제풀이반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따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 수업을 하고 교수님이 메인 수업을 하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컨퍼런스 룸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숙제 문제풀이 반 같은 거를 제가 운영했어요. 교수님 내준 숙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당시에 했던 이제 수업 같은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연습 문제들 있잖아요. 공대 책들을 보면은 챕터 1, 챕터 2 하면 끝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뭐 요번 주는 짝수 문제 풀어오세요. 다음 주는 뭐 홀수 문제 풀어오세요. 그렇죠? 국어 문제풀이반을 교수님이 시키셔가지고 TA로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다 보면 학생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 학부 4학년 전공 수업에 문제풀이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곧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반 끝나가는데 졸업하면서 이제 다들 잘 가라고 인사하고 막 그랬어요. 좀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친해져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미국 이제 특히 백인 학생들 되게 많은 대학교였는데 그 학생들 졸업하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백인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자신의 스타트업을 차릴 거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들어갈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잖아요.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의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 정상의 회사들 있잖아요. 뭐 G로 시작하는 회사, A로 시작하는 회사, 뭐 있잖아요. N으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을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 쌓고 한국 학생들은 미국 와서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미국 내국인 학생들은 특히 백인 학생들 사이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제가 TA 했던 그 수업에서 백인 학생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졸업하고 스타트업 차릴 거다. 그렇게 문화가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요 남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남에게 이야기하는 그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 문화가 고스란히 어떻게 가냐면 나는 뭐뭐 대기업, 뭐 소위 말하는 뭐 나 S사 다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그럴싸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는데 소위 말하는 금태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금태명함을 가지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반면에 미국인들은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구현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종교. 그래서 미국의 주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사상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상이에요. 반면에 한국인들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태 명함을 가지기 위해서 일평생 경쟁을 하는 삶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였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학생들 보면 대학교를 잘 안 갑니다. 대학교를 잘 안 가요.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대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대학교를 많이 가는 이유는 그 학벌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무슨 명문대학교 4년제를 나왔다. 적어도 혹은 석사, 박사를 나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인들은 대학을 많이 진학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백인 친구인데 대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중퇴를 하고 2학년 올라가는 시절에 자신의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자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 백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한번 밥을 먹으면서 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대학을 간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자공학이랑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교에서 더 열심히 전공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보스턴에 있는 한 유명 대학교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학년 마치고 나서도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자기가 대학에 간 이유는 자기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을 간 거고 사실 졸업장은 필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졸업장은 필요 없다는 거야. 1학년 마치고 나서 보니까 1년 정도 배웠더니 이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이라는 학문을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4학년에 굳이 돈을 그 비싼 등록금을 쏟을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1학년 마치고 자퇴를 하고 그 돈을 들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유학을 가려고 GRE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GRE라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대학원을 가려면 한국에서. 그래서 강남에 GRE 어학원을 제가 등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다녔어요. 한 달. 그거를 막 1년 학원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첫 한 달만 다니면 그 GRE 학원에서 제일 유명한 교재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한 달간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하는 가닥을 알려줘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출제 유형들 그리고 강남의 어학원 같은데 그 복사실 같은데 가면 기출문제 같은 거 다 팝니다. 그거 어디 파는지 다 아니까 소스를 알기 때문에 딱 한 달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달 다니고 저는 GRE 학원을 안 다녔어요. 딱 한 달 다니고 그 책 뭐 필요하고 문제 유형 그리고 기출문제 그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고 정보를 딱 구한 다음에 한 달 다니면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죠. 왜냐면 GRE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냐면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대학을 본 거예요. 1년 다니면서 스스로 전자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법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2, 3, 4학년을 다닐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자신의 스타트업을 차린 거죠.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으로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때가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욕도 먹어보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렌트비 낼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자기 회사 그 거실에서 잠도 몇 달간 자보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타트업 사장으로서 살면은 현금 유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친구가 해안가에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낡은 보트를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그 보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보트 안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이불 깔고 잘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보트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삶을 사냐고 했더니, 일반 밖에 평범한 월세집보다 보트를 구매하고 그러니까 보트를 할부로, 중고 보트를 할부로 구매하고 그걸 개조해서 이불 깔고 자면은 그게 훨씬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자기 스타트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명언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차린다는 거는 남들 앞에서 막 나 스타트업 CEO다 이렇게 과시하고 뭐 그런 사람은 스타트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진짜로 스타트업 해본 사람들은 다음 달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다음 달 내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다음 달 내가 길거리에 나앉아서 홈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부닥치는 그 현실의 그 비즈니스의 냉혹한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고난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스타트업 실제로 해본 사람들 이야기죠. 저도 하여튼 이 친구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 스타트업을 차려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스타트업이 막 그렇게 차린다고 해서 뿅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매출이 안 나가지고 결국엔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차려봤지만 망했어요. 망한 스타트업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 경험이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왜 망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실패를 해보고 이제 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제 인생 두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스타트업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덜 실패하려고요. 물론 두 번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윤을 좀 남기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스타트업을 하면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고 관리. 안 팔리면은 그 재고를 보관하고, 그리고 투자 비용 그거를 결국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윤을 내지 못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거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돈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당분간 스타트업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스타트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거창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몇십억 내는, 몇십억 원 수익을 내는 스타트업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 스타트업으로 메인인 저의 회사를 관두지 않고 주말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스타트업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